C의 x, y로 가정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O의 제곱,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할 거야. 식 세워볼까? 시작!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B5의 제곱 계산해 봅니다.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시작!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5의 제곱을 계산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푼다? 이렇게 한번 풀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풀어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풀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하얀색 라인업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이렇게 사라지면 x항은 x항끼리 계산해서 12x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해서 12. 그러므로 x는 몇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노란색 라인업 풀어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나와서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사라지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y구나. 잘못 줬네. 예. 마이너스 8x는 도로 살려놓고 자, x항은 x항끼리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x가 남습니다. 그리고 y항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8y가 남아요. 그리고 플러스 16, 플러스 16 이 녀석은 사라져도 되네. 그러면 남는 거 뭐만 남아요? 요게 4만 남지. 맞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x값은 이미 구해놨지. x는 몇이다? x는 1이다. 결국 마이너스 8y는 8이 돼서 y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결국 답 냅니다. 야, 왜 신고해봐? 라고 하면 몇 콤마면? 1 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계산 잘못했나? 틀린 데 찾아보자. 오씨, 마이너스 8y네. 넘어가면요. 플러스 8y야. 그치. 플러스 8y. y의 값 몇입니까? 1이에요. 그래서 답은 1,1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하 파트의 최고 난이도 문제인 자치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드리고 갈 거예요. 자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더럽게 못해요. 더럽게 못해요. 정말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데 이 자치 문제는 여러분이 정답을 내려면요 좀 특이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치 문제에 답이 나오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잘 배워서 적용해서 답을 내보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배울 때 평면좌표 배우고 이럴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자치 문제는 평면좌표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하 파트와 모든 함수 파트의 맨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순간에 계속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니까 그냥 그렇게 접근해 가면 돼.
근데 그거를 계속 평면좌표 뒤에서 자취해, 직선의 방정식 뒤에서 자취해, 원의 방정식 뒤에서 자취해, 이런 식으로 자취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막판에 하다 보면요, 아 진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진짜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답이 기계적으로 나오네 라고 이해되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예요. 좀 익숙함이 필요해. 어쨌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취, 느낌이 어때? 뭐 흔적 같지 않습니까? 흔적? 자, 자취를 남기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수학에서 점이야. 여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취를 남긴다는 건 이 점이 동점이라는 얘기일까, 정점이라는 얘기일까? 동점, 움직이고 있는 점, 정점, 그냥 딱 고정된 점 같이. 자취를 남기려면 동점이어야 돼, 정점이어야 돼? 동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취가 막 이렇게 점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발자취를, 점의 발자취를 모아 연결한 요 그림을요, 자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런 자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본능적으로 학생들은 뭔 짓을 하냐면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취 문제의 99%는요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대수학적인 수식으로 푼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자취를 제대로 안 배운 애들은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요 정리해 보도록 하자. 점의 발자취를 자취라고 한다. 적어 놓으십시오. 점의 발자취를 자취라고 한다. 자, 위에 세 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 처음부터 시작! 점의 발자취를 자취라고 한다. 따라서 점P의 자취를 구하라는 뜻은 점P를 모아서 연결했을 때의 그 그림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취 문제는 그림을 직접 그려 푸는 것이 아니라 자취 문제 3단계 풀이법에 의해 풀린다. 선생님이 오늘 가르칠 건 그 3단계 풀이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취 문제는요, 보세요. 노골적으로 야, 점P의 자취 방정식 뭐야? 이렇게 물으면 좋다? 근데 많은 애들이 자취 문제를 보고도 자취 문제인지 몰라요. 왜? 자취라는 언급이 있으면 손쉽겠지만 그냥 점P는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는가, 점P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점P의 도형의 방정식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도 이 문제는 점P의 자취를 묻는 문제인데, 자취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그걸 모르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 적용을 못하고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취문제의 다양한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자취는 뭐의 발자취라고? 점의 발자취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취는요, 항상 점P는 점P가 점P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모든 자취 문제가 가지고 있는 자취 문제의 공통점이에요. 자취는 점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점P가 어떻게 움직였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런데 점P가 어떻게 움직였어? 라는 걸요, 자취 방정식 뭐야?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야, 점P가 어떤 곡선위를 움직여? 이것도 점의 발자취를 묻는 거지. 맞나? 점P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뭐야? 이것도 점의 발자취를 묻는 거지. 맞아? 그리고 점P의 도형의 방정식은 뭐야? 이것도 뭐야? 점P의 발자취를 묻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얘는 어떤 곡선위로 움직여, 어떤 그래프를 위로 움직여, 도형의 방정식 뭐야, 자체 방정식 뭐야 라고 쓸 거 아니야. 중요한 건요, X축, Y축이라는 좌표 평면상에서 내가 어떤 그래프의 도형의 방정식을 논하면 얘는 무조건 XY라는 문자를 포함한 식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게 자취 문제야 라고 좀 암기할 겁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점P는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는가? 점P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전피의 자치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전피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 자취 문제다. 예요. 자, 그리고 자취 문제의 유형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요구할 때는 답으로 뭘 쓰냐면요, 적어 놓으세요. x, y 사이의 관계식. x, y 사이의 관계식. x, 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문제에서 방정식을 구하라는 요구가 없이 야, 전피의 자취를 구해봐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적어 놓으세요.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일일이 말로 설명.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일일이 말로 설명.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일일이 말로 설명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취 방정식만 딱 써버리면 좋은데 그 식을 보면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일일이 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보다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취 문제 풀이법 3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 2, 3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취 문제를 풀려면 3단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문제 한 80% 정도는 1, 2단계에서 끝나요. 3단계까지 가는 건 조금 더 수준 있는 자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자취 문제가 나오면 봐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적용해서 훈련되기 전에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무슨 점인지 확인해야 돼요. 점 P의 자취인지 무게중심의 자취인지 점 Q의 자취인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점 P의 자취를 구해봐 라고 요구를 할 때는요, 우선 1번에다가 이렇게 점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 점 P는 어떤 점인지 모르니까 세모, 네모 혹은 A, B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그리고 x,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출발하는 문자는 무조건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무조건 스몰 y로 넣는다라는 등식으로부터 와, 나는 이 식 말고 이 식이 더 좋습니다. 죽여버려야 될, 나중에 없어져 버려야 될 이 세모 자리에는 x를 대입할 거고 네모 자리에는 y를 대입할 거야 라는 이런 식을 1단계에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그냥 보고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x, y 사이에 관계식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매개 변수라는 건 뭐냐면 x, y 이외의 문자로 사용이 된 것은 전부 다 매개 변수입니다. x, y 이외의 문자예요. 자, 어쨌든 이 매개 변수 전부 다 사라지고 x, y 사이에 관계식이 나온다면 바로 이 x, y 사이의 관계식이 답이야. 2단계에서 우리는 답을 낼 겁니다. 그런데 이 매개 변수를 소거할 때는 매개 변수의 장례식이 필요해요. 자, 장례식 문자 알지? 수학에서 말하는 장례식, 없애고 싶은 문자만 빼놓고 다 넘기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매개 변수의 장례식이니까 매개 변수는 샬라 이런 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 매개 변수가 2개가 나오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항상 그보다 하나 적은 1개가 필요해요. 그럼 매개 변수가 3개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 필요해? 2개. 매개 변수가 n개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n-1개가 있어야지만 매개 변수를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요 1, 2단계에서 끝난다. 그런데 함수로 넘어간 자취 문제에서요, 가끔 3단계가 나옵니다. 그냥 가볍게, 얘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만 가도록 하자. x에 숨어있는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기록한다 라고 했는데 그 x에 숨어있는 범위가 바로요, 정의역의 범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의역의 범위. 그 밑에 나와 있는 세 줄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이때 x에 숨어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X 속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와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문제 자체에서 매개 변수의 범위가 주어져서 그것으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봤더니 어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풀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2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BC에 대하여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ECP의 제곱을 만족하는 점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자취 문제가 나오면 2단계로 갑니다. 3단계 거의 안 들어가니까 1단계. 어떤 점인지 확인해야 돼. 5점 P네? 그러면 나는 P를 이렇게 이제 쓰고 얘를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점 P가 어떤 점이야 라는 세세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죠. 그래서 뭔 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그냥 얘를 뭔 점인지 모르겠다. A, B 이렇게 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뭐로 쓴다 그랬어?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뭐로 쓴댔어? Y로. 즉 A하고 B는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 우리는 X, Y의 식으로 바꿔야 돼요. 즉 죽여버려야 되는 매개 변수 A는 뭐로 바꿀 거다? X로. 죽여버려야 되는 매개 변수 B는 뭐로 바꾼다? Y로 바꿀 거야.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그런데 이 1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엄청 중요해요. 얘를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는데 시중 답지는 얘가 없어요. 2단계부터 그냥 막바로 넘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당연해 보일지라도 귀찮아도 1단계는 생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내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갈 거예요. 1번식을 보니까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나와 있어? XY 사이의 문자가 XY 이외의 문자가 AB 몇 개? 2개. 그럼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할까? 1개. 무조건 하나 적다 그랬잖아. 맞아? 1개가 필요해. 그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문제 속에 무조건 숨어 있을 거야.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식이라고는 얘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얘가 바로 그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써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2배의 CP의 제곱이다 라고 얘를 썼어.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스몰 a, 스몰 b라는 문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네요? 바꾸시면 되죠. 자, AP예요. A라는 점은 이렇게 생겼고 P라는 점은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식 만들어 볼까? 시작!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루트 빼버린 거. 자, BP의 제곱 구합니다. BP의 제곱은 뭐예요? 시작! A-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은 2배의 CP의 제곱 부른다. 시작! A-5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요. 그래서 봤더니 와우! 매개 변수의 관계식 맞네. 근데 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는 2배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0A 5, 25니까 플러스 50 플러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12B 9, 2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식 정리를 했더니 A제곱 A제곱 2A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B의 제곱 2B의 제곱 이렇게 사라지네요. 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여기 플러스 2A 마이너스 4A 플러스 20A 이렇게 보이지. 이 녀석들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 녀석 넘어가면 슉 넘어가면 뭐가 돼? 플러스 20A가 돼서 22에서 4를 빼면 18A네요.
자, 18A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Y항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6B가 보이고요. 마이너스 12B가 보여요. 넘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8B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제 상수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이 보이고 여기 4가 보이고 여기 9가 보이고 여기 56이 보이고 여기 68이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14지. 자, 14를 빼버리면 4에 54만 남습니다. 54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등식의 양변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로 나누면 돼? 18로 나누면 얘는 A 플러스 B는 3이야 라는 식이 됐는데 답을 낼 때는 X, Y 사이의 관계식만 답입니다 라고 했지. A라는 문자는 뭐로 바꾼다? X로. B라는 문자는 뭐로 바꾼다? Y로. 그래서 X 플러스 Y는 3. 얘가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야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아직 얼떨떨하죠? 근데 계속 풀다 보면 빤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